하나 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늦었죠. 제가 그 며칠 동안 저기 베트남 호치민 가서 시장 조사하느라고 다 타고 완전히 뭐 보이십니까? 보인다. 여기 이 완전히 제가 베트남 사람 돼 갖고 왔습니다. 신도시 11곳 막 돌아다닌다고 힘들었습니다. 시장이 재밌더라고요. 다음에 한번 베트남 투자의 그 진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전번에 뭐 밴드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한번 시장 조사도 한번 같이 가는 회원님들하고 이렇게 모아서 같이 가는 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또 사실인 것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좀 많이 늦었습니다. 예. 지난 몇 주간 엄청나게 뭐 서울 쪽에 뭐 서울에 집 한 채 안 가지고 있으면 밤에 잠이 안 온다는 분들 많습니다.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8월 20일 기준 아시죠? 항상 이건 일주일 늦게 나온다는 거. 예. 매매 전세가격 시장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봐봐야 열만 받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또 하던 거 꾸준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료는 밴드에 있고요. 나중에 밴드 주소도 여기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유튜브에. 자, 요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 가격이 성남 중원구가 0.47%, 야, 동작구 0.42, 서초구 0.40, 광주 북구 0.33, 성북구 0.31, 안양 만안구 0.27, 관악구 0.26, 마포구 0.26, 강동구 0.25, 용산구 0.23. 예, 오늘 그 국토부 뭐 이렇게 보도 자료도 나왔고, 어제 또 기사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또 이렇게 보류, 용산 그리고 여의도 통합개발 보류인데, 오늘 안 그래도 신문사 기자님도 전화 오셨던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뭘 어떻게 생각해? 이미 내성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지금 매매가 보면 볼게 이제 광명 1.88, 용산 1.72, 영등포 1.36, 서초구 1.08,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지금 오늘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보도 자료로 내면서 공급 확대하겠다. 그리고 투기 지역하고 그다음에 투기 가열 지구, 그다음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이제 확대시키는 것도 나왔습니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신문사에서 인터뷰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내성이 생겨서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 뭐 하다못해 뭐 바퀴벌레도 이제 약 많이 뿌리면 잘 안 죽잖아요. 약이 계속 독해지는데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요즘 주변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질문 오는 게 뭐냐면, 이제 집값이 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안 떨어져서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또 그리고 실제로 뭐 사고 나서 이야기 하신 분도 있고, 뭐 이야기 끝나자 무섭게 계약했다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저번주 이제 제가 그 동영상 올리신 거 보면 진짜 고수는 지금 사는 게 아니고요. 이거 편집해야 되겠다. 여보세요. 신부기자님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내성이 생겨서 뭐 당장 박원순 시장께서 이렇게 뭐 취소가 아니고 보류지 않습니까? 보류면 언제든지 뭐 할 곳은 여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실 것이고요. 이미 몇 주 동안 금액이 확 튀어버렸으니까 그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과연 쉬울까?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뭐 미국 쪽의 어떤 리스크나 뭐 특별한 어떤 부동산 대책이 많이 나와야 될 건데, 대책이 나온다고 한들 뭐 특별하게 이렇게 지금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어떤 큰 데미지를 입힐 만한 그런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책들도 지금 사실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나올 수도 없고, 나온다면
정말 그건 이제 오히려 표를 깔아먹는 그런 상황들이 될 거. 이게 뭐 진퇴양난인 것 같습니다. 뭐 대통령도 그렇고 국토부 장관도 그렇고 지금 뭐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전세 가격 하락 이렇게 한번 볼까요? 전세 가격 하락 보면 창원 진해, 원주, 인천 남동구, 인천 남동구가 0.29% 올랐네요. 울산 북구, 통영, 포항 북구, 울산 중구, 창원 의창구, 안동, 울산 남구. 특별하게 생뚱맞게 튀어들어온 것은 인천 남동구가 이렇게 한번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매매 가격 하락을 한번 보면 마찬가지겠죠. 창원 의창, 안동, 원주, 포항 북구, 청주, 울산, 거제, 통영, 마산, 해영구, 김해 단골 손님들입니다. 시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차피 지금 지방은 뭐 우리 회원분들 한 분 그러시던데 한냉 전선이고 지금 서울만 지금 뭐 완전 날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이 집 한 채 없으면 너무 지금 뭐 밤이 잠이 안 오신다는 분도 계시는데 참 이해는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사람들은 그런 거죠. 가격이 올라갈 때 사요. 떨어지면 안 사요. 이게 떨어질 때 이제 안 사기 때문에 이게 디플레이션의 공포라 그러죠.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또 올라갈 것 같아서 사는 거지. 가격이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안 사거든요. 항상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자, 전세 증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면요. 뭐 특별하게 나타나진 않는데 이 서울 쪽에 이제 소강 상태 보이던 것들이 매매 가격에 비해서 전세 가격이 많이 튀어 올라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는 이제 이번 주 20일 기준에서는 그게 좀 양상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동작구, 서초구, 종로구, 성북구가 뭐 0.4% 정도, 0.3%, 0.4%까지 이렇게 가면 이거 상당히 많이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매매 가격만 그냥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세 가격은 그 이제 사용 가치고 그래서 거품이 없다. 그래서 근데 이에 반해서 매매 가격은 이제 교환 가치이기 때문에 어떤 호재라든지 사람의 심리가 반영이 돼서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용 가치와 그다음에 이제 교환 가치의 어떤 그 괴리가 굉장히 커지면은 결국은 그게 버블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 가격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세 가격조차도 이제 벌겋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정부에서 정말 바라고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일단 전세는 전세 가격을 보면 여기 어딥니까? 여기가 북구인데요. 계양구 인천입니다. 인천 아닙니다. 인천이 아니고 광주입니다. 광주 북구, 광주 북구가 0.33%. 광주 북구에도 여기 인구 밀도가 높아서요. 거기도 재건축 지역도 있고 바람이 부는가요? 이게 돌아가면서 이런 부분인데 이 전세 가격이긴 하지만 0.33이면 지방에서는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또 성남 중원구가 또 이렇게 많이 전세 가격이 높아지고 있네요. 반면에 원주가 마이너스 0.32 많이 떨어지고요. 전세 가격이 여전히 통합창원은 힘들다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일단 전세 증감은 이 정도로 보고요. 크게 특별하게 이제 나타나는 게 없으니까 매매 증감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진짜 장난 아닙니다. 매매 증감이 이제 이 완전히 단풍이 물들었고 벌겋게 물이 드는데요. 이게 지금 박원순 시장께서 이제 한 발 물러섰는데 이게 영향을 시장에 줄 것이냐, 저는 많이 못 줄 것 같은데요. 어떡합니까 이거? 큰일 났네. 유일하게 지금 이거 오른 것보다 오르지 않은 곳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송파구가 0.29, 0.28, 0.22 해서 3주 연속 이렇게 0.3% 이상 올라가면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데요. 송파구는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상승률이 낮습니다. 결국은 순환매가 돼서 이제 키 맞추기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지방은 보시다시피 지방은 사실은 그렇게 뭐 서울처럼 이렇게 확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결론을 앞으로 당겨서요. 뭐 그런 생각을 드실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서울 들어가야 되냐고. 그런데 제가 전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능력 되시면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항상 시장은 항상 흔들릴 수도 있고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걸 감안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면 들어가셔도 되겠죠. 다만 진정한 고수는 이럴 때에 너도 나도 살려고 할 때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어느 것부터 정리를 해 나갈까,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진정한 고수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나는 하나밖에 없어.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홀딩이죠. 딴 거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주택자는 욕심, 그냥 버틸 수 있으면 괜찮은데요. 크게 욕심 부리지 말고 너도 나도 살려고 할 때 옛다 사세요 하고 하는 그런 미덕도 한번 이럴 때 한번 부려보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원한 상승도 없고요, 영원한 하락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냥 즐겁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입지가 좋고 좋은 물건들은 홀딩을 해서 갖고 가더라도 뭐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새로이 사시는 분들은 능력 되시면 가는 거죠. 능력 되시면. 근데 이제 무리해서 능력이 안 되는데 무리해서 이번에 집 못 사면 안 될 것 같아, 그렇진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집이 꼭 자신의 목숨을 걸 필요도 사실은 없고요. 투자를 한다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국적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이 같고요. 오히려 이렇게 지금 서울을 국한적으로 보시면 느끼시는 게 어떤 겁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강남이 올랐다가 강남이 이제 잡으니까 비강남이 오르고 이렇게 키 맞추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은 싸게 보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은 곳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강남과 비강남, 서울과 비서울, 그러니까 수도권 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도권 이제 서울과 그다음에 이제 인천과 이제 경기도라고 본다면 비수도권과의 또 어떤 갭을 또 메워가는 상황들이 벌어질 거고요. 제가 330 강의 때도 이야기 말씀드리지만 그 데이터를 보면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다 올라가는 것 같아도 지방과 다 이렇게 각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오르고 내리고 한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오히려 이렇게 부산 같은 경우에 지금 물량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서울이 이렇게 급상승해 가지고 금액이 확 올라가 버리면 지방이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상황이 벌어질 거다 그러죠. 그럼 지방이 상대적으로 싸다고 생각되는 순간, 또는 서울에 들어가지 못했었는데 굉장히 이렇게 잠 못 드시는 분들, 또는 뭔가 투자를 해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서울은 어차피 포기하고 이건 내가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지방에 그래도 괜찮은 두터운 수요가 있는 곳으로 똘똘한 걸로 그 다음 괜찮은 걸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또 수도권 날라가고 서울 날라가고 비강남 날라가고 또 강남이 올라가고 서울이 올라가고 수도권 올라가고 주변 경계에, 그 다음에 수도권이 너무 비싸니까 못 들어가신 분들은 지방에 그래도 또 가격이 과대 낙폭이라 그러죠. 많이 떨어진 곳에서 똘똘한 곳들, 괜찮은 위치, 로케이션 괜찮은데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이때까지 패턴이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보시면 대구가 지금 또 이제 서구가 0.48%, 이 0.48%는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거든요. 부산은 여전히 아직 약보합세를 당분간은 갈 것 같고요. 인천이 여기 보시면 강보합세를 가고 있고, 광주는 여전히 광주 남구가 잘 나가고 있네요. 희한한 게 오늘 이제 발표 봤는데요. 발표를 보시면 수도권 공급, 주택 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 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 안정 기조 강화했는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모니터링 지역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건데, 뭐 서구는 이제 빠졌어요. 보면 뭐 이런 부분들은 약간 이제 데이터하고 약간 괴리가 생긴다라는 생각이 약간 조금 듭니다. 자, 그리고 자, 수도권 이번에 전체적으로 0.37%, 수도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서울과 인천, 경기도 그렇습니다. 성남이 한동안 또 이제 그냥 많은 상승률을 보이다가 괜찮았는데 다시 또 불이 붙기 시작을 합니다. 이 일을 어쩝니까? 자, 광명은 뭐 둘, 넷, 여섯, 7주째 날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투기과열지구로 이제 묶였습니다. 그죠? 투기과열지구로 묶였어요. 예상하고 있었죠. 광명하고 하남은 투기과열적으로 묶일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뭐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영향을 줄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투기과열주가 지금 계속 더 많이 올라버린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항상 시장은 상승기에는 어떤 악재들이 별로 그렇게 힘을 못 써요. 악재들이 힘을 못 써 그냥 그렇게 악재로서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요. 호재는 조그마한 호재도 굉장히 민감하게 이렇게 확산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하락장에서는 호재가 힘을 못 쓰고 조그마한 악재도 크게 야 봐라 떨어질 수밖에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시장은 움직입니다. 지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시장은 악재가 그렇게 뭐 충격을 주지 못하는 그런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자, 기영구가 빨갛고 하남이 말씀하신 대로 0.7이 엄청납니다. 뭐 이야기하기가 짜증날 정도로 짜증날 건 없죠. 여기 계신 분들은 좋겠지. 뭐 말을 하자면 그렇고요.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의 위로의 말씀이라도 이러겠습니다. 자, 충북은 뭐 여전히 약보합, 충남 약보합, 전북 뭐 약보합, 그다음에 전남은 뭐 꾸준하게 잘 가고 있죠. 그죠? 전남은 꾸준하게 잘 가고 있고. 자, 경북, 경남 뭐 보시다시피 너무 힘든데 거제도가 몇 주 전부터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이더만 이번 주는 조금 더 떨어졌네요. 아직은 가지 말아야 되나? 지역 경제가 무너지면 이렇게 다들 힘들어지는데, 오늘 발표한 거 보면요, 제 특징이 뭐냐면 이 현 정부의 어떤 생각들이 기조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사실은 지역별로 양극화가 됐다. 그러니까 뭐냐면 서울과 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상당히 차이가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수도권의 공급 확대 추진을 하고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조정지역을 이제 확대하겠다라는 거는 있고요. 해제된 거, 지금 청약조정지역 해제된 것은 지방이 주곤한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기장 중에서도 일광 택지지구가 있는 일광은 빼고 부산 기장만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지방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웬만해서는 이제 부산도 지금 작년부터 한 1년째 지금 헤매고 있지만 적어도 풀어주지 않겠다. 더 이상 이렇게 어떤 시장이 요구하는 걸 갖다가 그대로 들어주지 않겠다라는 것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어찌됐든 지금 뭐 가격이 상승하는 서울도 있지만 반대로 가격이 무조건 지금 뭐 엄청나게 떨어지는 지역도 분명히 있다란 말이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해줄 생각이 없고 그냥 규제 안 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다행스럽게 생각을 해라. 뭐 이런 정도의 시그널로 보여집니다.
부산이 지난 한 상당한 기간 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조정을 좀 받는다 하더라도 뭐 그 조정은 크게 데미지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같은데 뭐 정부야 칼자루 잡고 있는 사람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어찌됐든 기장이 지금 어찌됐든 해제가 됐으니까요. 관련해서 또 모니터링 계속 한다고 하니까 이것보다 더 부산이 해내게 되면 약간 또 풀어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원체 이 정부가 부동산하고는 뭐 절대 용납을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 정부의 어떤 규제 또는 규제 그런 어떤 항목들 뭐 그러려니 하고 이제는 내성이 생겨서 그냥 다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좀 들고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박원순 시장이 뭐 지금 보류를 했다 하는데 그 보류라는 것이 일반 사람들한테 시장 플레이어들한테 얼마만큼 충격을 가할지 뭐 보류가 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그게 아니면은 모르겠습니다. 뭐 붉게 물들은 것은 약간 이제 더 이상 막 치고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조금 자제가 진정이 된다 하더라도 뭐 금방 이렇게 하락세로 돌아선다든가 이렇게 되기는 힘들지 않겠는가라는 게 한 개. 두 번째는 이번 주에 이제 특징이 한 개는 또 하나는 이렇게 서울이 막 튀어 날아가면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지방들 또 충분히 좀 빠졌다라고 생각하는 곳에 입지 좋은 곳들은 또 사람들이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하나 들고요. 부동산 대책 발표가 이제 오늘 나오긴 했는데요. 이게 뭐 보면 규제를 하는 것이 이제 뭐 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 청약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모니터링 지역을 늘린다라는 어떤 그런 거와 그다음에 이제 택지지구로 개발을 해서 주택을 공급을 늘리겠다 하는데 주택 공급 늘리는 것은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손 치더라도 이게 타임 레그 그러니까 이제 출발을 해서 아파트를 지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장의 시그널은 주택 공급 많이 하겠다라고 하지만 어찌됐든 또 입지가 좋다라고 하지만 결국 주변지구야 서울의 도심이 아니고 또는 기반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진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향성은 즉 똘똘한 한 채에 몰리는 어떤 그런 시장 플레이어들의 어떤 그런 집중도는 이 대책 가지고는 사실 조금 부족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많이 탔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벌겋죠. 지금 뭐 다리는 오토바이 그 베트남은 렌트를 못해요. 렌트는 할 수 있는데 신호 체계도 그렇고 뭐 오토바이 천국이 돼서 잘못하면 사고도 나고 잘못하면 이제 걸리면 벌금도 물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오토바이는 탈 수 있는데 오토바이 역시도 뭐 면허증을 갖고 있어도 약간 좀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항상 이제 좀 이동하는데도 그렇고 돌아다녀 보는데도 그렇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하여튼 기회가 되면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고 방송으로는 이야기 못할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다음에 시간 나면 한번 하도록 하고요. 따로 모여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주도 뭐 그렇게 영양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각자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이럴 때일수록 자신이 휘둘리지 말아야 돼요. 시장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이 이제 견딜 수 있는 만큼만 투자하시고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그냥 놔버리는 거요. 또 말씀드렸죠. 뭘 팔까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미 투자는 이때 했었어야 되지. 이때 했었어야지. 그리고 항상 뒷차 타지 마세요. 내 거 아니다 생각하세요. 너무 붉게 날아갈 때는 내 거 아니다고 생각하시는 게 그게 정답입니다. 고수는 남들이 안 살 때 사서 남들이 막 살려고 할 때 그때 에라이 먹으라 하고 던지는 것이 진정한 고수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